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트리니다드에서는 카무플라주 옷을 입으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비밀에 불과합니다. 25천 달러짜리 럼주가 잠긴 캐비닛에 있다는 사실이나 뜨거운 고추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남자들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트리니다드와 토바고에는 또 다른 멋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권과 기대감을 모두 깨워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곳에서는 패션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트리니다드와 토바고에서 카무플라주 옷은 유행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그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 갈 수 있는 불법입니다. 모자든 후드티든 심지어 무해한 카고 반바지라도 군용 장비를 닮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해변에 가는 현지인이라도 아니면 오하이오에서 온 배낭여행자라 할지라도 규칙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은 군대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한 반사기법 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조직적인 범죄가 군복과 범죄자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 국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섬 사람들은 이 법이 질서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구식이라고 주장하죠. 어쨌든 법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 관광객들이 패션 선택을 설명하려다 세관 검사실에서 반쯤 옷을 입고 당황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패션을 넘어서 불타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트리니다드 남부에 작은 마을 마루가가 있습니다. 평화롭고 푸르고 습한 곳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자라는 고추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모루가 스콜피온 고추의 고향입니다. 이 고추는 200만 스코빌 열 단위를 넘으며 한때 지구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군림한 적이 있죠. 지역 주민들은 이 고추를 단순히 스튜에 넣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외과 의사가 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고추 한 방울을 생선 육수에 넣고 럼주에 한 점 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통증 완화를 위해 관절에 문지르기도 하죠. 트리니다드에서 향신료는 단순한 맛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부유함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강한 고추를 다룰 수 있는지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바스코 소스가 맵다고요. 한 현지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아기 음식이에요. 그건 물이에요. 모루가 스콜피온 고추를 시도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에 용기 수준을 남겨주세요. 이른 순한 살사, 씹은 불을 지피는 수준으로요. 그리고 왜 이 강력한 고추가 국가적인 자랑이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25천 달러짜리 럼주를 열어볼 건데 그게 가장 기이한 부분이 아닙니다. 포트 오브 스페인에 잠긴 캐비닛 앤에 아무렇게나 마셔서는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앙고스투라 레거시입니다. 단 20병만 만들어졌고 각 병은 크리스탈과 어두운 나무로 감싸져 있습니다. 가격은 20원 달러입니다. 트리니다드에서 럼주는 이 섬의 DNA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사탕수수 농장부터 오늘날의 가족 모임까지 거의 모든 가정에는 뒷마당에서 직접 만든 럼주를 만드는 삼촌이 있습니다. 앙고스투라는 레거시 병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칵테일 재료인 작은 갈색 비터스의 브랜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드 패션들을 마셔본 적이 있나요? 그랬다면 이미 트리니다드를 맛본 거죠. 하지만 레거시 병은 고층 빌딩의 사무실이나 수집가들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반면 많은 트리니다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정체된 임금, 상승하는 생활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원으로 자랑한다고 말하는 바텐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선 침묵 속에서 숙성된 당밀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25천 달러짜리 럼주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열어볼까요? 보관할까요? 팔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977년 전 세계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흰 드레스를 입고 왕관을 들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뉴욕, 런던, 라고스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트리니다드와 토바고에서 온 자넬 카미시그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함 그 자체였고 작은 카리브 섬에서 전 세계적인 유리 천장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혁명적이었습니다. 트리니다드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일부를 성장한 후 자신의 뿌리를 되찾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자넬은 유럽 중심의 미의 기준이 지배하는 세계 무대에서 아름다움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재정의했습니다. 갈색 피부와 텍스처드 헤어를 가진 수백만 명의 소녀들에게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리니다드에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 자랑은 너무나 강렬해서 거리를 울리듯이 퍼져갔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문화적인 폭탄처럼 터졌고 이 작은 섬들이 작게만 보이지 않음을 전 세계에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불을 밝혀주는 물로 가보겠습니다. 본 아코르드 라군, 오르트와이어 강, 해가 지고 달빛이 좋을 때 물이 정이 파란색과 유령처럼 푸른빛으로 반짝입니다. 불빛도 속임수도 없습니다. 그냥 수조의 불빛을 반응하는 수억 개의 작은 플랑크톤들이 물을 흔들 때마다 빛을 내는 겁니다. 노를 휘젓거나 손을 대면 마치 물속의 반딧불처럼 빛을 발하죠. 트리니다드와 토바고를 찾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곳에 대해 듣지 못합니다.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없고 5성급 리조트에서 패키지 투어를 제공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 어부에게 물어보면 고요한 먹물 같은 물속에서 카누를 타고 한밤중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달을 볼 때 가는 게 좋습니다. 디즈니에서 LED 불꽃놀이를 $200에 보는 것과 비교하면 현지 가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몇 세기 동안 무료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트리니다드의 지하 경제의 약 20%는 카르텔이 지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나 콜롬비아의 카르텔이 아니라 바로 현지의 시리아 및 레바논 네트워크입니다. 이들은 상업, 정치, 권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장 차림의 부동산 이사회에서 일하고 클리닉을 소유하며 캠페인을 지원합니다. 낮에는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미국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비즈니스 회의와 비밀 거래에서 그들이 존재합니다. 폭력은 있지만 그것은 계산되고 목표가 있으며 전략적입니다. 거리의 혼란보다는 권력 싸움에 가깝습니다. 이곳에 살 계획이라면 총을 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도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구글맵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똑똑하게 행동하세요. 중심 지역을 고수하고 밤에는 라벤티를 피하세요. 트리니다드와 토바고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소액 범죄, 사기, ATM 근처 강도, 택시 사기, 가끔 호텔 도난입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사라질지 알지만 외국인들은 쉽게 눈에 띕니다. 특히 새 아이폰을 들고 있거나 디자이너 선글라스를 쓰고 밤에 잘못된 구역에서 혼자 걷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현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범죄가 도시의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때때로 바로 건너편에서 일어납니다. 법 집행기관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은 적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시스템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쉬고 웃어봅시다. 왜냐하면 토바고에서만 염소 경주가 섬 전체를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토바고 부크로 초대합니다. 염소 경주가 열리는 곳, 100년이 넘은 전통의 스포츠입니다. 이것은 운동 능력과 섬의 유머,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결합된 것입니다. 염소들은 풀밭에서 질주하고 핸들러들은 맨발로 그 옆을 뛰며 손에 로프를 들고 다리는 올림픽의 단거리 선수처럼 팔딱팔딱 움직입니다. 군중은 함성을 지르고 내기는 이루어집니다. 에너지는 시골 박람회와 카리브해 카니발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전통은 100년 전 말 경주가 너무 비쌌던 토바고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의적으로 염소를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지 아이들은 핸들러가 되었고 이제 일부 염소는 매일 훈련을 받고 특별한 식사를 먹으며 운동 후에는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도 받습니다. 한 현지 상인이 차가운 맥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100 상금을 위해 비명을 지르는 염소 옆에서 달리는 남자를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살지 않은 거죠.
2018년 포트 오브 스페인에서 열린 법정에서 드문 순간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안도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식민지 시대의 법 아래 있던 트리니다드의 고등법원은 동성 간 친밀함에 대한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동성, 결혼 여전히 불법입니다. 동성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포트 오브 스페인에서는 열려있는 작은 공간도 있습니다. DJ 부스 뒤편에 자랑스럽게 걸린 프라이드 깃발이라든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조용한 바 등이요.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LGBTQ+ 여행자들에게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살거나 방문할 생각이라면 상황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알아두세요. 하지만 느리게요. 존중은 얻어야 하고 안전은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옵니다. 그리고 수용은 그 미묘함 속에 존재합니다. 스위스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벨기에 초콜릿도 먹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코코아 콩을 재배하는 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바로 트리니다드입니다. 트리니다리오는 바로 그런 코코아입니다. 두 가지 희귀한 품종인 크리올로와 포라스테로의 교배종으로 1700년대 트리니다드의 코코아 농장이 전염병에 의해 거의 멸망할 뻔했을 때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트리니다리오 콩은 세계 코코아의 5% 미만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초콜릿 제조업자들, 도쿄에서 런던, 파리까지 이 코코아를 반드시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초콜릿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과일 같은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니다드에서는 이 코코아가 자라는 농장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흙을 느끼며 나무에서 갓 따낸 카카오 열매를 손으로 까면서 말이죠. 하루 종일 코코아를 발효시키고 볶고 손으로 갈아보는 투어도 가능합니다. 종종 이 과정은 수백 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가족들의 안내를 받으며 진행됩니다. 트리니다드의 초콜릿 산업은 여전히 작고 공업적이지 않으며 장인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것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이런 맛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맛은 여전히 열정의 이윤보다 중요한 세상의 구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콩에서 수십억 달러까지. 이제 그녀가 어떻게 이 나라의 발자취를 남기며 제국을 구축했는지 만나볼 차례입니다. 권력이 종종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헬렌 부완 싱은 그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그녀는 작은 시작을 했습니다. 트리니다드의 중심에 있는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했죠. 먼지 쌓인 선반, 좁은 마진, 가족 운영. 하지만 그녀는 작은 존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업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동산, 제조업, 금융까지 그녀의 제국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2023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헬렌은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속도 아니었고 결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끈기, 직감, 그리고 끊임없는 근로윤리로 이루어진 성공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육 프로그램, 의료 접근, 여성과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녀의 회사들은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영 중입니다. 현지의 한 기업가는 그녀를 트리니다드의 오프라와 일론 머스크가 합쳐진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전 세계 축구를 조금이라도 따라봤다면 잭 워너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는 피파의 최고층에서 그늘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부회장, 권력의 중개자, 왕을 만드는 사람, 트리니다드에서 취리히까지 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월드컵 유치, 스폰서 계약, 경기장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워너는 뇌물 수수와 조직 범죄, 심지어는 IT를 위한 지진 구호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미국 검찰은 이를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스캔들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잘못 사용되었고 비밀 계좌와 사라진 서류들, 모든 것이 마치 젖은 모래 위에 남긴 발자국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체포영장과 외부 세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 정치에 활동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기술, 충성도, 그리고 트리니다드의 법적 복잡성 덕분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를 두고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악당이고 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를 더러운 게임을 하면서도 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2016년 체조 선수 마리사 딕이 트리니다드와 토바고의 색깔을 입고 올림픽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법적으로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공정하게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사는 트리니다드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이곳의 맥박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트리니다드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체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의미, 진정성을 둘러싼 문제였죠. 디아스포라의 자부심은 깊지만 긴장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녀인가? 왜 토박이 선수는 아닌가? 이곳에서 훈련하고 땀을 흘리며 구멍난 도로를 피하고 먼지 나는 매트에서 늘어지며 성장한 선수가 아닌가?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국내 헤드라인에 오르고 시위와 소셜미디어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논란은 섬과 디아스포라, 진정성과 합법성, 자부심과 정치 사이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작은 주름진 자두처럼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과일이지만 자구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파워하우스입니다. 트리니다드에서 이 열대의 푸른 검은 색 구슬은 식민지 이전부터 내려온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면역력 강화에 사용하고 피부 의식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과일로 몸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 주스가 산화되면 진한 인디고 색으로 피부에 물듭니다. 예술가들은 이를 먹물로 섞어 반영구적인 문신을 그립니다. 몇 주 뒤에는 사라지지만 마치 잊혀지고 사라진 비밀처럼 말이죠. 아프리카 카리브와 토착 전통에서는 이것을 의식적인 표시로 사용합니다. 이는 신체를 부정적인 에너지와 떠도는 영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보호, 표현, 약물이 모두 한 그루의 씨앗에서 나옵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 얼룩은 서서히 진행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두워집니다. 마치 주문이 서서히 들어가는 것처럼요. 현대습에서는 이를 식물 잉크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그저 자구아입니다. 간단하고 신성하며 여전히 재활용된 유리병에 담겨 도로변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화는 지배적인 맛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트리니다드와 토바고에서는 그것은 풀코스 뷔페와 같습니다. 수도에서 걸어가다 보면 크리오로와 힌디어 인사말이 얽혀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드럼 옆에 인도 사원이 있고 중국 제과점이 시리아 직물 상점 옆에 있습니다. 음식 노점에서는 더블, 로티, 차우면, 저크치킨 등 다양한 요리를 한 거리 블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왈리는 11월에 거리를 밝히고 카니발은 2월에 아프리카 뿌리로 폭발합니다. 이드, 크리스마스, 호세이, 그리고 해방의 날은 모두 축하됩니다. 모두 눈에 보이고 모두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운드 트랙은 마찬가지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칼립소가 울리고 낮에는 춘니 소카가 흐릅니다. 스틸펜 오케스트라는 복음 합창단 옆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택시 운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와 함께 살아가거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이는 목적지를 원하신다면 이곳은 완벽한 곳입니다. 포트 오브 스페인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 카리브해가 깊게 숨을 쉬며 과거를 기억하는 땅이 있습니다. 7개의 대저택, 각각은 그 자체의 이야기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발코니, 인도식 아치, 열대 태양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빅토리아 양식의 탑들, 이들은 함께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립니다. 그들 옆을 지나가면 마치 시간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직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타임캡슐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죠. 이 집들은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사이에 지어졌으며 부와 권력, 유럽의 판타지를 상징했습니다. 카리브해 땅의 상류층의 손에 의해 세워진 상징적인 건축물들입니다. 설탕 산업의 돈, 석유 산업의 돈, 식민지 시대의 연결고리들. 이들은 단순한 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죠. 오늘날 대부분의 집들은 국가 소유입니다. 일부는 복원 중에 있으며 일부는 철제 울타리 뒤에 반쯤 잊힌 채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덩굴과 녹스름에 의해 차지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박물관, 문화센터, 커뮤니티 공간. 그곳을 지나며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약간의 쓸쓸함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자체는 아름답지만 그것을 지은 과정에는 노동, 계급, 그리고 외국의 이상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만약 돌에 새겨진 이야기와 눈에 잘 띄지 않는 역사에 끌린다면 이 산책을 놓치지 마세요. 황금 시간에 오세요. 그림자가 길어지는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곳은 트리니다드와 토바고입니다. 아름다움과 위험이 같은 하늘을 공유하는 곳. 범죄 통계와 카니발 무용수가 함께 존재하는 곳. 스콜피온 페퍼가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고 석호가 당신의 영혼을 밝힐 수 있는 곳. 그러니 만약 지친 마음이 느껴진다면, 고향의 일상이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더 느린 삶, 더 깊은 삶을 꿈꾼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단지 천국을 찾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서야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하는 건가요?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았거나 생각을 자극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탈출하고 싶은 장소와 그 이유를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클릭하며 알림을 켜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충격, 변화, 매혹시키는 더 많은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